자, 23년도 수능특강 레벨 3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계약수이면 흰 공을 2개 상자에 넣고 유계약수가 아니면 검은 공 1개를 상자에 넣는데요. 근데 봐봐. 그러면 유계약수는 1, 2, 3, 6이죠. 그럼 얘는 6분의 4니까 3분의 2 확률로 흰 공을 2개 넣는다는 거야. 그러면 3분의 1 확률로 검은 공 1개를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반복하는데 처음으로 4보다 크거나 같을 때라고 했어. 그때 상자에 들어있는 검은 공의 개수를 이라고 해보자요. 그러면 일단 흰 공 2개를 유계약수가 나오는 걸 동그라미, 유계약수가 아닌 걸 나온 걸 x라고 하면 처음에 동그라미 x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유계약수가 나올 수도 있고 검은 공 유계약수가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근데 유계약수가 나왔어. 그럼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처음으로 공의 개수가 4보다 큰지 한번 끊임없이 확인해야 돼. 이거 2개에서 이거 4 됐다. 그럼 이거는 이제 멈춤, 스탑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다시 요거는 아직 3개니까 더 있겠죠. 이렇게. 그럼 여기서도 4개 되는지 한번 확인해보자. 이거 4개 된다. 5개 되죠? 얘도 이제 스탑 하겠네. 얘도 스탑. 그 다음 얘도 스탑. 그 다음 얘도 스탑 하겠죠. 근데 얘는 아직 3개니까 한 번 더 가겠죠. 그러면 이제 얘도 스탑 하겠죠. 자, 그러면 스탑한 기준으로 검은색 공의 개수를 한번 세볼게요. 얘 검은색 공의 개수 0개죠. 얘는 검은색 공의 개수 1개, 얘는 2개, 얘는 1개, 얘는 2개. 그 다음 요거는 2개, 얘는 3개, 얘는 4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표를 그리면 되겠지? 검은색 공의 개수로 확률 변수 x라고 했으니까 검은색 공의 개수를 기준으로 확률 변수 0개부터 1개, 2개, 3개 이렇게 있는 거야. 0개일 때 이제 확률을 세볼게. 얘 0개일 때는 유계약수 2번 나오면 되겠죠? 그럼 얘는 3분의 2의 제곱이 되겠지. 그럼 이제 검은 공의 개수가 1개 나올 때는 언제야? 여기랑 여기 있다. 그럼 얘는 흰 공 유계약수 2번 나오고 유계약수 2번 나오고 유계약수 아닌 거 1번 나오는 거 몇 개 있어? 2개 있으니까 곱하기 2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이 2개도 한번 세볼게. 2개는 유계약수가 1번 나오고 유계약수가 아닌 거 2번 나와야겠네. 근데 얘가 몇 번 있어요? 하나, 둘, 셋. 3개 있죠? 이렇게. 그 다음 얘 확률 변수 4까지 있네요. 4까지 해보자. 자, 그러면 얘는 3도 마찬가지로 계산할 수 있겠죠? 얘는 3은 여기 있다. 얘는 유계약수가 2번 나오고 그 다음 유계약수가 아닌 것도 2번 아니다. 얘 3개는 유계약수는 1번 나오고 그 다음에 유계약수가 아닌 게 3번 나와야 되네. 이거밖에 없네요. 그럼 얘는 유계약수가 아닌 거 4번 나와야겠네요. 이거 표 그려가지고 이제 EX 계산하시면 되죠. 계산은 안 할게요. 대신 표는 이렇게 정리해서 드릴게요. 이거 이렇게 내가 푼 거 정리한 거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세요. 알았죠? 이거는 완전판 지금 설명하려고. 아시겠죠? 자, A는 B와 C 각각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그 A가 이기면 3점, B기면 1점, 지면 점수를 얻지 못한대요. 그러면 가위바위보를 A가 이길 확률 먼저 구해봅시다. A가 이길 확률. 근데 지금 2사람이서 하는 거잖아. A, C랑 가위바위보 하고 A, B랑 가위바위보 하는 이렇게 2가지 경우니까 2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할 때 A가 이길 확률, A가 비길 확률, 그 다음 A가 질 확률. 이거 먼저 한번 그냥 공부하는 겸 계산을 해볼게. 얘는 2사람이니까 3 곱하기 3이죠. 왜냐면 가위바위보, 한 사람당 가위바위보, 그 다음 사람도 가위바위보.
그 중에서 A가 이기는 거니까 뭘로 이길래? 가위바위보 중에서 뭘로 이길래? 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비길 확률은 질 확률에서 빼면 되는데 얘도 질 확률은 가위바위보 중에서 뭘로 질래? 가위바위보 내는 것 중에서 뭘로 내서 질래?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얘도 자동으로 3분의 1이겠죠. 이제 공부하는 거여서 세 사람도 해보지. 세 사람도 해볼게요. 세 사람이 가위바위보 하는데 이길 확률, A가 이길 확률 아니면 뭐 그냥 그 한 사람이 이길 확률이라고 해보자. 한 사람이 이길 확률. 얘도 한번 계산해 볼게요. 한 사람이 이길 확률은 3, 3, 3이죠. 가위바위보 중에서 누가 이길래? 라고 정하고 뭘로 이길래? 라고 정할 수 있죠. 이건 뭘로는 얘는 사람을 정하는 거고 어떤 사람? 얘는 가위바위보 중에서 어떤 걸로 이길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얘는 3분의 1이겠죠. 그런데 만약에 A가 이길 확률이래. 이건 정해져 있어, 사람이. 그럼 얘는 3 곱하기 3 곱하기 3분의 사람은 정해져 있잖아. 그럼 그냥 뭘로 이길래만 하면 되겠죠. 이렇게. 이거 차이가 있다는 거. 이해됐죠? 자, 그래서 얘는 뭐 안 써져 있으니까 일단 요거는 지우고 필요 없으니까. 자, 그랬을 때 가위바위보를 한 후 얻은 점수의 합을 확률 변수 x라고 하자라고 했어요. 그럼 일단 A가 B랑 싸우고 또 A가 C랑 싸우죠. 근데 B랑 싸울 때 이길 수도 있고, 근데 내가 이기는 거를 동그라미라고 할게. 비기는 걸 세모, 지는 걸 x라고 해볼게요. A, B랑 싸웠을 때 이길 수도 있고 비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죠. 또 이길 수도 있고 비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또 이길 수도 있고 비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C랑 했을 때는 또 B한테 이겼는데 C랑 했을 때는 이길 수도 있고 비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이렇게. 그랬을 때 점수의 합을 확률 변수 x라고 했으니까 이 점수를 내가 계산을 좀 미리 해볼게요. 얘는 점수가 6점 왔네요. 그 다음 얘는 4점. 점은 안 쓸게 이제. 얘는 3점. 얘는 4점. 얘는 2점. 얘는 1점. 그다음 얘는 3점. 1점. 빵점. 이렇게 얻을 수 있네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표를 그려야 되겠지. 표 그리면 0점, 1점, 2점, 3점, 4점, 6점 이렇게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그냥 확률만 쓰면 돼. 자, 일단 이건 빵점부터 해볼까요? 빵점은 이거 x 2개네. x 2개면 3분의 1의 제곱이겠네요. 1점은 몇 개 있어? x 하나랑 세모 하나 있네요. 근데 지금 x 동그라미 x 세모 다 3분의 1이니까 그냥 이거 3분의 1의 제곱으로 다 해도 되겠네. 그럼 1은 몇 개 있어? 2개 있으니까 곱하기 2. 그 다음에 얘도 2도 몇 개 있어? 하나 있네요. 얘는 3은 하나, 둘, 2개 있네요. 4는 하나, 둘, 2개 있고 6은 1개 있네요. 얘가. 그래서 요거 표 얘도 마찬가지로 내가 여기다 써놨으니까 1, 2, 1 이거 써놨으니까 뒤에 뭐지? 해설 그거 참고하시고 비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번 풀어볼게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함수 f 중에서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f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택하는 시행을 n번 반복한대. 오케이. 그랬을 때 얘 f3 더하기 f4의 값이 짝수인 함수를 택하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대. 그럼 x는 이항분포를 따를 거고요. 여기에 이 p의 의미가 그 f3 더하기 f4가 짝수가 나올 확률만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한번 써보자. 얘는
1, 2, 3, 4 있고 이렇게. 근데 F1 더하기 F2가 4래요. 그러면 F1 더하기 F2가 4가 나오는 경우를 한번 일일이 생각해 볼게. 얘는 1, 3 있고 3, 1 있고 2, 2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나서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2개래요. 그러면 얘는 이미 요 경우랑 요 경우는 이미 치역이 2개가 이미 정해져 있잖아. 그럼 F3이랑 F4는 이 1과 2 중 1과 3 중에서 아무거나 골라도 되겠죠. 왜냐면 치역은 이미 2개니까. 그럼 얘는 2 곱하기 2니까 4가지가 되겠죠. 얘도 요 경우도 2 곱하기 2니까 4가지 경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치역이 2로 정해져 있으니까 F1이랑 F2가 둘 다 2를 골랐어. 그러면 우리 치역이 하나 더 필요하지? 1, 3, 4 중에서 하나 더 필요해. 됐죠? 그리고 나서 하나 더 필요한데 예를 들어 하나를 요거 골랐다 쳐. 그럼 1이랑 2가 이제 고르면 되잖아. 3이랑 4가. 그럼 얘도 자유롭게 2가지 중에 하나, 2가지 중에 하나인데 이 중에서 뭐만 안 돼? 다 2로 가는. 전부 다 2로 가는 경우는 안 되죠. 왜냐면 1은 선택 하나도 못 받았으니까. 그럼 얘는 몇 가지야? 9가지죠. 이렇게. 이게 전체 경우의 수예요. 그러면 얘는 지금 요거 계산하는 거야. 얘는 이항분포에서 전체 경우의 수가 8이니까 17이네요. 17분의 라고 쓰면 돼. 그럼 이제 더했을 때 짝수인 경우의 수를 볼 건데 얘는 둘 다 1이나 3 중에 하나잖아. 2개 더하면 무조건 짝수죠? 2개 더했을 때 얘네들 2개 더했을 때 짝수인 게 얘네 둘은 무조건이네. 그럼 요것만 하면 되잖아. 요 경우만 한번 생각해보자. 얘는 2랑 2랑 4가 치역일 수도 있죠. 그리고 아니면 2는 무조건 있어야 되잖아. 근데 만약에 치역이 막 이렇게 홀수가 나와. 오케이? 아니면 치역이 이렇게 홀수가 이렇게 나와. 치역이 2랑 1, 2랑 3, 2랑 4 이렇게 고를 수 있잖아. 그럼 F3 더하기 F4가 짝수려면 얘는 이 경우는 뭐 어떤 걸 골라도 짝수겠죠? 왜냐면 어떤 걸 골라도 짝수지. 2 더하기 2는 짝수고 2 더하기 4도 짝수잖아. 근데 안 되는 거 뭐 있다고? 얘 선택 하나도 못 받은 거 한 가지는 빼줘야 돼요. 그럼 얘 3가지가 되겠죠. 됐죠? 그럼 얘는 이 경우는 2랑 1 더하면 홀수잖아. 그럼 얘는 몇 가지밖에 없어? 1이랑 1 고르는 한 가지밖에 없죠. 얘도 3이랑 3 고르는 한 가지밖에 안 되죠. 그럼 총 몇 가지야 여기서? 5가지 나오죠. 5가지. 그러면 얘는 4 더하기 4 더하기 5 하면 몇 가지예요? 13가지죠? 이렇게. 요걸로 이제 n 구하면 되겠지. 자, vx가 104니까 n 곱하기 17분의 13 곱하기 17분의 4는 104가 나오죠. 그래서 요걸로 n 구하고 이제 요것도 계산하시면 되죠. 계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요 3가지 그림을 기준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요 3가지 그림을 기준으로 m이 4래요. m이 4. m이 4면 요 그림 아니야? 요 그림은 그냥 정규 분포랑 똑같잖아. 그러면 얘는 그냥 fx랑 똑같죠? 일치하죠? fx라고 생각해도 되지? 그럼 얘는 m이 4일 때 4부터 6까지 넓이가 0.3413이냐 라는 건 이거 그냥 표준화 시키면 되겠죠. 표준화 공식 쓰면 m이 4니까 0, z, 1이 되겠죠. 3413 맞네요. 기억은 맞네 라고 하는 거야. 그다음 m이 5래요. m이 5면 4보다 큰 쪽, 요 그림이다. 요 그림. m이 5라는 거 요 그림이다. 요 그림일 때 gx랑 x축 사이의 넓이는 0.6
6170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요거일 때 요 흰색 넓이 구하라는 거잖아. 흰색 넓이는 어떻게 구해? 요 반띵 넓이 구할 수 있죠. 요 반띵 넓이. 요 반띵 넓이는 그 F 입장에서 4보다 작을 때잖아. 그치? 그리고 평균이 뭐였어? 5였어. 얘도 정규분포 해보자. 얘에서 얘 빼면 마이너스 1, 2.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요거잖아.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아야 되니까 0.5에서 0.192로 빼면 되겠지. 그럼 0.5에서 0.192로 빼면 3... 잠깐만요. 0.3085 이렇게 되지? 아, 0.3085가 몇 개 있어? 대칭이니까 2개 있네요. 그러면 따라서 0.3085에다가 면적이 2배니까 얘도 계산하면 되겠죠. 계산해보자. 0.6170. 아, 요거네. 6170? 맞다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잘 봐. 다시 m이 5면 이 그림이네 까진 알지? 그럼 4보다 작은 거는 어차피 fx 그래프랑 똑같잖아. 그래서 4보다 작은 넓이를 구해. 그거에 대칭이니까 2배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니은도 맞다. 디귿 봅시다.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n gn이랑 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이렇게 쓸 때 뭐 둘러싸인 넓이는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했어요. 그럼 얘도 한번 문제 풀어봅시다. 근데 솔직히 인간적으로 지금 1번 여기가 기억 문제 풀었잖아. 요거 니은 문제. 그럼 디귿은 어디서 풀겠어? 여기에서 풀겠지. 약간 눈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봐봐.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GN이랑 만나는 거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지. N이 여기면 여기가 GN이야. 그럼 GN이랑 만나는 게 이렇게 실근의 개수 이렇게. 그럼 얘는 실근의 개수가 몇 개야? 2개야. 그런데 9개가 돼야 돼. 그럼 얘는 적어도 2개 하면 6개잖아. 아, 기억은 안 되네. 기억에서는 실근의 개수가 9개. 다 더해도 9개가 안 나와. 얘도 마찬가지. 여기가 n이야. 그리고 여기가 gn이겠지. 그럼 이렇게 쫙 그으면 여기 실근의 개수가 2개죠. 아무리 많아도 2개지? 이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4, 5, 6일 때 구면 아, 요거다. 요 그림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됐죠? 일단 4일 때 몇 개예요? G4일 때 여기가 G4잖아. G4일 때 몇 개야? 하나, 둘, 3개네. 여기가 3개네. 그리고 5개일 때는 5는 어디 있겠어? 근데 일단 얘가 몇 개 나와야 돼? 9개가 나와야 되잖아.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돼야 되네. 각이 잡히시나요? 요렇게 얘가 G5여야 되고 또 요게 요렇게가 G6이어야 되네. 그래야지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9개. 이렇게 실근의 개수가 9개가 나오겠네요. 아, 요거다. 아, 요거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됐죠? 그랬을 때 요 그림인 건 알겠어. 인정. 요 그림인 것까지는 눈치채시오. 요 그림인 것까지는 알겠는데 얘랑 X축이랑 Y축이랑 X는 8로 둘러싸인 넓이래요. 근데 아까 좀 내가 좀 스리슬쩍 넘어간 게 있는데 봐봐. 요게 G4지. 그 다음에 요게 G5죠? 요게 뭐야? G6이야. 근데 얘가 지금 좀 그림상으로 이렇게 둘 다 대칭이니까 이렇게 뽕긋해야 돼. 알았지? 여기가 G6이야. 그럼 G6이 뭐야? 여기가 6이네? 그럼 여기는 뭐야? 두 칸짜리가 2네? 아, M이 2구나.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뭘 구하라고 얘기했냐면 0부터 8까지 둘러싸일 때요. 그럼 0부터 8이 0은 뭐 여기 있겠지. 8은 뭐 여기 있겠죠? 근데 이거 좀 너무 지저분하니까 지울게. 이렇게 8은 뭐 여기 있겠죠? 근데 이거 뭐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둘러싸인 넓이래요. 요거 구하래요.
그러면 얘는 똑같이 두 칸 차이잖아. 그럼 fx에서 구하는 게 낫겠다, 그치? fx에서 어떻게 구해? 0부터 4까지 요 넓이 구할 수 있지. fx에서 그거 몇 배? 2배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야. m도 구했으니까. 그럼 이제 계산해 봅시다. 얘에서 얘 빼면 마이너스 1 z, 얘에서 얘 빼면 1, 얘에다 곱하기 2. 그럼 마일이랑 1이랑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0.3413을 두 번 더하면 되겠지? 그러면 0.6826 여기에다 곱하기 2만 하면 되겠다. 이것만 계산하면 나오겠지? 근데 혹시 해보자. 6, 12 이렇게 나오네. 디귿은 맞다라고 할 수 있어요. 뭐 이거 혹시 영상으로 열심히 하긴 했는데 이해 안 되면 따로 질문하세요. 아시겠죠? 그다음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봐봐. m과 시그마가 모두 자연수래요. 자연수라는 건 좀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아. 자, 그리고 나 조건 보면은 뭐 이렇게 나와 있대. 근데 x가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이렇게. 그러면 얘를 먼저 표준화 먼저 해보자. 그럼 표준화 해보면 이렇게 되고 얘도 표준화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봐봐. 일단 얘를 좀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해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 얘는 이렇게 하면 1 더하기 시그마분의 m. 그럼 눈치챘는지는 모르겠지만 얘랑 무슨 관계야? 대칭 관계야. 대칭. 그러면 얘는 뭘로 바꿀 수 있냐면 요 식은 2 곱하기 0부터 z 1 더하기 시그마분의 m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이해됐어요? 그럼 얘가 0.9876이래요. 그럼 이거 2로 나누면 2로 나눠볼까? 0.4938이 되겠죠. 어머? 4938? 요거네 요거. 1 더하기 m분의 시그마분의 m이 2.5구나. 얘가 2.5구나를 알 수 있는 거야. 됐죠? 그럼 시그마분의 m이 1.5래. 그럼 1.5는 2분의 3이죠. 그럼 크로스로 계산하면 3시그마는 2m이죠. 요거 나왔다. 근데 m과 시그마가 모두 자연수고 가조건 보면은 m과 시그마가 모두 자연수고 두 개 곱한 게 720보다 작대요. 그러면 얘랑 같으려면 시그마한테는 뭐가 있어야 돼? 2가 있어야 되고 m한테는 적어도 3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시그마를 2k, m을 3k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됐죠? 그러면 얘랑 곱했을 때 m과 시그마의 값이 720보다 작다잖아. 그럼 두 개 곱하면 6k 제곱이 720보다 작은 거야. 근데 m과 시그마의 곱이 최대래요. 그럼 k 제곱은 그 6으로 나누면 120이잖아. 언제 최대야? k가 10일 때 최대겠죠. 끝났다. 그러면 시그마는 20, m은 30이 나오겠죠. 그러면 따라서 정규분포 평균은 30, 시그마는 20이니까 얘로 이거 계산은 여러분이 잘 할 수 있겠죠. 됐죠? 자,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이거는 쉬워가지고 혹시 이거 잘 모르시는 분은 내가 노트 같이 올려드리니까 요렇게 올려드릴 거거든요. 요거 보고 해보시고 안 되면 알려주세요. 아시겠죠? 자, 이 문제는 진짜 중요해. 약간 개념을 좀 완벽하게 알면 괜찮은 문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일단 문제를 읽어보면 1, 2, 3이 적힌 거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한 숫자가 적힌 정육면체를 던져서 바닥과 다음 면에 적힌 숫자를 확인하는 시행을 3번 한대요. 그럼 정육면체는 면이 6개인데 1, 2, 3이 총 몇 개 있는지 모르죠. 그럼 예를 들어 6분의 뭐 이렇게 나오겠죠. 몇 개 있는지 모르니까. 세수의 평균을 x바라고 하면 2x바는 2래요.
세수의 평균이 x바라고 하면 2x바가 2래요. 근데 이 문장이 중요해. 바닷가 다음 면에 적힌 숫자가 1인 횟수의 평균이 2분의 1이다 라고 얘기했어. 너네 기억해. 횟수는 우리 어디서 많이 들었어? 이항분포에서 많이 들었죠. 이항분포에서 NP라고 하면 이 P가 사건, 일단 요거 좀 잘 정리 좀 하자. 이항분포에서 확률분포 X가 이항분포를 따른다 라고 하면 얘는 이 X는 사건 A가 일어날 횟수였어. 그리고 이 P는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고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얘는 바닷가 다음 면에 적힌 숫자가 1인 횟수라고 얘기하면 확률 변수가 그 바닷가 적힌 면의 숫자가 1이어야 되네. 1일 확률을 쓰면 되네 라고 할 수 있어서 3번 중에 3번 던진다고 했으니까 그때 1인 확률을 P라고 하면 바닥에 적힌 면에 적힌 숫자가 1인 확률이라고 하면 확률이 P인 거야. 그때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다. 그럼 그때의 평균이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평균은 X, NP, 3P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럼 P는 6분의 1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6분의 1을 적을 수 있는 거예요. 됐죠? 이 말이 갑자기 X바 나오다가 이항분포가 나오니까 약간 이 문제가 어려울 순 있거든. 근데 좀 중요해. 너네가 이 말을 보고 이항분포임을 눈치를 채야 돼요. 알았죠? 자, 어쨌든 그리고 A나 B는 모르잖아. 그럼 A 더하기 B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럼 A 더하기 B는 6분의 5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확률 변수 2x바는 2x랑 똑같죠? 2x바는 2x랑 똑같죠? 그럼 얘는 6분의 1 더하기 2a 더하기 3b가 2다 라고 해서 얘랑 연립하면 AB가 나와. 알겠지? 여기까지 한번 계산을 해보자 같이. A 더하기 B는 6분의 5고 2A 더하기 3B는 이항하면 6분의 11이죠? 여기다 2 곱하면 2A 더하기 2B는 6분의 10이죠. 두 개 빼면 B는 6분의 1이죠. A는 6분의 4가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x바가 2래요. 그럼 우리 이제 이것도 이 문제는 그러니까 모든 개념이 다 들어있는 문제니까 중요하겠지. 얘는 의미가 하는 게 뭐야? 세수의 평균이잖아. 세수의 평균. 세수의 평균이 2래요. 2일 확률을 구하래. 그러면 세수의 평균은 3분의 세수의 합을 말하는 거겠죠. 그럼 얘는 세수의 합이 6이 되겠지. 그럼 세수의 합이 6이 되는 거는 경우의 수가 1, 2, 3이거나 2, 2이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 계산하면 3팩에다가 6분의 1 곱하기 6분의 4 곱하기 6분의 1 얘는 6분의 4 곱하기 6분의 4 곱하기 6분의 4 그래서 이거 더하면 얘랑 더하면 답이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문제는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돼. 알겠지? 자, 이 문제 볼게. 얘도 뭐 괜찮아요. 그냥 괜찮아. 그래서 한번 풀어볼게. 2번. 여기가 이렇게 된대요. 그리고 x바는 그 n으로 이미 추출한다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겠죠. 요걸 기반으로 기억, 니은, 디귿 풀어볼게. 자, 얘 보면은 2x라고 쓸 수 있고 얘는 2x바 더하기 2는 5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얘랑 어차피 같잖아. 둘 다 똑같이 m이죠? 그럼 얘는 3m, 은 3, m은 1. 맞네. m은 1이면 이거 맞네요. 기억 맞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이 x제곱이 어디서 나와? vx에서 나오죠? vx는 2x제곱 빼기 2x의 전체 제곱이죠. 그럼 2x의 제곱은 vx 더하기 2x 제곱이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대입해봐.
여기다 대입해보자. 니은 풀어봅시다. 3vx 더하기 2x 제곱 빼기 3vx 바 더하기 2x 바 제곱은 2세타 제곱이래요. 그럼 요것 좀 잠깐 해보자. 그럼 얘는 2x 제곱 2x 바 제곱 어차피 똑같으니까 약 지워지겠지? 그러면 3vx 빼기 3v 바 vx 바는 시그마 제곱이 되겠죠? 그럼 vx는 뭐야? 3 시그마 제곱이잖아. 그 다음에 vx 바는 뭐야? n분의 vx니까 시그마 제곱이 되겠죠? 됐죠? 그러면 얘랑 같다고? 그러면 이 시그마 제곱으로 약분해봐. 그러면 3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 얘가 2네. 양변에 n 곱해보세요. 3n 마이너스 3은 2n. 이항하면 n이 3이구나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n이 3이면 시그마 x 밑에 시그마 x 바가 있는데 얘는 루트 n분의 시그마고 얘는 그냥 시그마지. 근데 루트 n이 뭐였어? 여기 3이니까 시그마 분의 3 루트 시그마 루트 3이 되겠지. 그럼 얘는 루트 3이 되겠죠. 니은도 맞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요것도 해볼게. 얘는 디귿을 아마 몰라서 영상 보고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얘는 일단 vx는 뭐라고? 시그마 제곱. 얘는 n분의 시그마 제곱이었죠. 그래서 요것 좀 정리 좀 해볼게. 요걸 정리를 해보면 로그 2에 1 더하기 얘도 정리하면 n분의 1이 되네요. 그럼 얘는 로그 2에 n분의 n 더하기 1이 되네. 오케이? 이거 정리하는 건 알겠지?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되고 얘가 통분한겨. 알았죠? 그러면 얘는 정리를 하면 시그마 n은 3부터 47까지 로그 2에 n분의 n 더하기 1인데 이거 어떻게 풀었지? 그냥 쭉 전개했던 거 기억나요? 3부터 47까지 쭉 전개하는 거야. 3 대입하면 3분의 4 더하기 4 대입하면 4분의 5 더하기 그 다음 5 대입하면 5분의 6 더하기 쭉 해서 47 대입하면 47분의 48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로그의 성질이 뭐야? 진수끼리 곱하기지? 곱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보이나요? 지워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랑 약분하면 16이 되고 따라서 로그 2의 16은 4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됐죠? 이것도 맞겠지. 그러면 2023년도 영상은 끝. 고생하셨습니다.